사극에 자주 등장하는 이 장면, 아이들이 다 같이 천자문을 읊으며 박자에 맞춰 몸을 흔들고 있습니다. 호랑이처럼 무서운 훈장님이 있고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매를 맞기도 하죠.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서당입니다. 서당이란 단어만 들어도 이런 광경이 생생하게 떠오를 정도로 서당은 우리에게 익숙한 곳인데요. 실제 서당에선 누가 어떤 공부를 해왔을까요? 이번 교양만두는 서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당은 고려시대에 처음 등장한 사설 교육기관이지만 본격적으로 확산된 건 조선시대 때부터입니다. 당시 서당은 사학이나 향교에 진학하기 전에 거치는 교육기관이었는데요. 조선시대엔 대부분의 공문서가 한문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관직에 나아가기 위해선 한문을 꼭 알아야만 했고, 한문의 기본, 바이블로 알려진 천자문을 뗄 수 있게 도와주던 곳이 바로 서당이었죠.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과정을 커버하는 학교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서당은 노비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공상, 천민, 가릴 것 없이 입학 가능했지만 조선은 엄격한 신분제 국가였고 소득도 천차만별이라 현실적으로 서당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었죠. 특히 애들도 귀한 노동력이었던 시절, 농사 지어야 하는데 한자 그딴 거 왜 배우는데. 그리고 여자는 1910년대나 돼서야 서당에 갈 수 있었습니다. 서당은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신분 높고 재력 있는 문벌가에서 외부 훈장을 섭외해 1:1 과외를 시켰던 독서당, 문중이나 마을 단위로 돈을 모아 서당을 짓고 집안 자제들을 교육시켰던 동계서당, 그리고 훈장 개인이 돈을 벌기 위해 직접 차리고 운영한 자영서당 등이 있었죠. 서당의 수업 정원은 적게는 2~3명, 많으면 40명 정도였고 주로 7살부터 15살까지 초등학생, 중학생이 한 공간에 섞여서 수업을 들었는데 입학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나이 든 사람들도 수업을 들을 수 있었고요. 따로 시험이나 면접을 보지 않고도 훈장이 오케이만 하면 입학은 대체로 동지즈음 겨울에 했고 학년제가 아닌 개인의 학습 진도에 따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이라 한 방에 모여있더라도 생도들마다 다른 교재를 사용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서당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김홍도의 서당도죠. 18세기 후반 작품으로 그 시대 서당을 엄청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애들 옷차림부터 살펴보면 오른쪽 애들은 좀 분해나 보이고 단정해 보이는데 반대편 애들은 머리 상태도 꼬질꼬질하고 입고 있는 옷도 낡은 티가 나죠. 지들끼리 나눠 앉은 걸 보면 아무래도 서당 안에서 차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애들이 완전히 각 잡힌 느낌은 아닌 걸 보니 여긴 그냥 고만고만한 집안 애들이 다니던 서당이고 명망 높은 양반들은 다른 고급 서당에 다녔을 거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일하게 눈에 띄는 학생이 있죠? 혼자 갓을 쓰고 있는데 이 친구는 아마 접장이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일종의 반장 같은 개념입니다. 주로 성적이 좋고 나이 많은 생도가 접장을 맡았고 훈장이 자리를 비우면 대신 수업을 하거나 진도를 못 따라가는 생도에겐 특별 지도를 해줬습니다. 접장은 수업 분위기를 좌우하는 소중한 메인 보컬 같은 존재나 마찬가지라 학비를 면제받기도 했다고. 생도들의 교과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배우는 건 천자문입니다. 어려워 보인다. 라떼는 입학하면 이런 거 배웠는데. 그 다음엔 동몽선습, 명심보감으로 인간의 기본 윤리에 대해 배웠고 경몽요결, 삼강행실도 등을 떼면서 유교 마인드를 장착, 동시에 한문 독해 공부를 했죠. 여기까지가 딱 서당의 초등과정. 서당에서 정해놓은 코스를 모두 마스터하기 위해 걸린 시간은 사람마다 달랐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전날 배운 내용으로 시험을 봤고요. 통과 못하면 다 외울 때까지 시험을 보고 또 봤습니다. 그래서 전 과정을 패스하려면 빠르면 3년, 보통은 5년 정도 걸렸고 조금 띨빵한 사람은 10년까지 서당을 다녔죠. 만약 과거에 욕심이 있으면 서원이나 향교에 진학해 사서삼경까지 배워야 했습니다. 여담으로 이 자세로 쭈그려 앉아 수업을 쭉 들으려면 몸을 고정할 수 있는 체력과 코어에 힘이 필요했는데 이 힘을 기르기 위해 주먹으로 얼음을 깨부수거나 찬물로 세수를 하는 혹한기 트레이닝도 했다고. 매일매일 공부로 불태웠으니 가끔은 놀아야죠. 책 한 권 공부를 다 마치면 자축의 의미로 책 시시 파티를 열었습니다. 훈장과 학도들을 포함해 동네 어른들까지 모두 모여 음식을 나눠 먹었는데 이때 내놓았던 송편의 의미가 꽤 특별합니다. 꽉 찬 송편소처럼 머리에 지혜가 가득 차길 빌었다고 하죠. 그리고 서당은 요즘 학교와는 달리 따로 정해진 방학이 없었는데요. 대신 모내기철이나 추수철엔 집안 농사일을 도와야 했기 때문에 이때만 잠시 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그림을 보니 또 눈에 띄는 한 가지, 바로 회초리. 훈장 옆에 놓인 이 회초리는 학도들이 직접 깎아온 회초리라는 설이 있습니다. 회초리를 만드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죠. 추측컨대 그림 속 학도는 자신이 가져온 회초리로 매를 맞은 셈이네요. 이렇게 서럽게 울고 있는데 같은 반 학도들은 다 웃고 그런데 만두 훈장의 표정을 보니 심드렁해 보입니다. 교육열 따윈 안드로메다로 보낸 느낌. 당시 훈장들의 근무 테마는 사회 분위기와 관련이 있는데요. 훈장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평균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수업을 진행했는데 그에 비해 보수는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훈장의 주수입, 서당 수업료는 쌀 같은 식량이나 땔감, 옷감 등의 생필품, 그리고 집안이 어려운 학도들은 무상으로 수업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 와중에 17세기 후반 서당의 수가 대폭 증가하자 훈장들의 무한 경쟁이 시작됩니다. 뉴페이스 훈장들이 새로운 수업 방식으로 팬덤을 넓혀갔는데요. 편지 쓰기, 문서 작성 등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것 위주로 가르치며 평민, 중인들의 호응을 얻었고 시를 짓기 위한 문학 수업, 달력을 제대로 보기 위한 천문학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가르칠 만한 지식도 부족한 주제에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서당을 차린 저급한 훈장들도 등장했죠. 학도가 질문을 하면 노안을 핑계로 글이 안 보인다고 둘러대거나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학도가 있으면 그저 당시 훈장들의 수업 값어치가 싸구려 모자값에 비유될 정도로 추락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당에 입학할 기회가 생긴다면 어떨 것 같나요? 저희들이 서당에 간다면 보나마나 몰래 유튜브 보다가 훈장님한테 딱 걸릴... 감사합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